자,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제가,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결국 공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부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가 수필을 써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뭐 쓰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 성찰,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남한테 내보이려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글쓰기 그 자체가 자기의 어떤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정리정돈,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정리정돈해보는 어떤 그런 계기,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스님이 여러분에게 주문했던 것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공부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공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나의 공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자기 고민이 얼마나 그 글 속에 잘 녹아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오늘 글의 평가 기준의 첫 번째. 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고민이 담겨 있는 글,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는 글, 다른 사람들 뻔나왔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해나만의, 민성이만의, 하랑이만의 자기 고민과 자기 생각이 얼마나 치열하게 담겨 있는 건가, 요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이것들이 이제 글이다 보니까, 뭐 이건 쌤이 주문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글이다 보니까 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 글이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면도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글로서 또 어떠한 가치를 갖는 건가. 또 이제 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문장 표현이라던가 문맥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얼마나 또 자연스러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게 완성된 글이라면 늘 쌤 얘기하지. 우리가 글을 쓰는 것들은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제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쓰는데 그런 주제가 그렇게 분명한 글이 아무래도 좋은 글이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그 글들이 어떻게 잘 조직화되어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이 또 역시 우리가 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민성이 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일까? 나는 선생님 여기 혹시 아예 노래 틀어주실 수 있어요? 노래 가사인데? 해, 빨리. 조금, 아,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내 밤을 울던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시간이 약이란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간다. 이 가사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나이 사춘기에게의 일부다. 나는 지난주 목, 금, 이틀 동안 중간고사를 봤다. 그런데 심정은 이 가사와 같았다. 공부는 잘 안 되는데, 공부는 잘 안 되는데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주변 사람,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 이번 시험 망할 것 같다는 말을 하자 네가 그래서 잘 보겠지, 기왕이다라는 반응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얘는 점수 잘 나오겠지, 공부 잘 하잖아 라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진짜로 망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시험 답지가 나오고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딱 하나, 제일 공을 들였던 수학이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마음이 점점 나아졌지만 한편으로 학교 간 날이 뭔가 무서웠다. 시험이 끝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시험은 왜 보는 거고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걸까? 공부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공부란 나중에 잘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시험을 잘 봐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고 대학교를 졸업해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잘 살기 위한 탄탄대로를 쌓는 일이 바로 공부다. 결국 미래의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 공부를 하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게 참 모순적이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편하려고 하면 미래에 난 힘들고 지금 힘들면 미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미래에 행복할 수가 있을까? 행복이란 그냥 살아있다고 느낀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행복이란 걸 모르지 않을까?
결국 공부는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뭔가를 배워가면 사람들은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공부를 통해서 나 또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나는 공부를 딱히 싫어하진 않다. 뭔가를 배우는 게 싫진 않다. 하지만 공부를 넘어서 문제 풀기만을 반복하는 노가다로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옛날의 즐거움도 존재하지가 않는다. 결국 공부는 재미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네, 수고했습니다. 하랑이 평가. 본인의 경우를 빗대어서 자신의 그런 의문점이나 그런 의견을 잘 드러낸 것 같아요. 해나? 어, 처음에 노래 가사를 시작한 게 되게 공감이 잘 돼서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되게 상세하게 적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어서 들을 때도 되게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해나 글 보겠습니다. 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공부는 왜 하는 거지? 이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한가?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기만 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학원 숙제도 스스로 해야 할 공부도 이렇게나 귀찮고 짜증나는데 꼭 해야 하는지 자주 의문이 든다. 공부에 대한 공부에 대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뿌듯함을 느낀 적은 있어도 공부의 재미를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공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에게 공부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아직 학생이니 공부로 인해 보여지는 성과는 시험 점수 정도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눈에 보이는 큰 결과가 없어도 학생 때부터 나에게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직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에도 선택지가 많아짐으로써 미래의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생각보다 공부는 장점도 많았다. 공부는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부를 통해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면서 내 열정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공부를 통해 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아가며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나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성적을 위해 공부를 해왔다. 학원 숙제와 선행에 집중하고 생각 없이 계속 문제만 풀었다. 매일 똑같고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니 더 빨리 실증나고 힘들어서 지치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먼저 난 끈기가 필요하다. 빨리 포기하고 자주 쉬는 시간을 가지던 나는 금세 공부를 시작하고자 했던 열정을 잃었다. 끈기 있게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주어진 일을 끝내는 것이 목표이다. 두 번째로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은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며 시험을 보고 성적을 매긴다. 학생들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며 평가를 받으니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공부를 싫어하게 된다. 강요로 인해 하는 공부 말고 공부의 이유를 깨닫고 나를 위해 공부한다면 공부가 즐거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공부의 장점이라던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약간, 에세이의 그런 자유로운 형식이랑 해서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하랑이. 자신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공부에 대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거를 명확히 드러낸 게 좋았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끝으로 하랑이 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이. 선생님이 음, 많이 그 조금밖에 없었어요. 제가 원래 쓰던 그래, 그래. 공부. 공부란 무엇일까? 먼저 쉽게 접근하시는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사전에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 소설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뻔한 정의가 아니라 철학적인 뜻의 공부를 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을 바꿔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머리가 터져갈 때쯤 나는 나의 답을 찾아냈다. 수단적인 공부의 의미에 딱 한마디만 덧붙여서 학문이나 기술을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익힘이 내가 생각하는 공부였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었다. 영어도, 프로그래밍도, 독서기술도, 미술도. 누구도 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아니, 누구도 내게 강요하지 않았던 오직 나만의 의지였다.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하는 공부는 꽤나 괜찮았다. 영어 성적도 괜찮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초난대 과학영재원 정보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얻었다. 독서교실은 대전대 인문영재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고, 미술대회에서는 꽤나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었다. 나의 의지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한 이 공부들은 내가 억지했던 공부들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다. 내가 역사를 의지 없이 강제로 공부했던데 나의 역사 성적은 바닥이었다. 어쩌면 당연하다. 흥미가 없으니 집중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딱 한 툴만 내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역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자 그저 그냥 스트레스 할까기만 했던 말들이 모두 내 머릿속에 쏙 박혀있는 느낌이었다.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그리고 이 의지를 만드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재미있고 기대가 되는지 무엇을 찾다 보면 자연스레 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이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즐겁고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매일 틈틈이 짬을 내어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한다.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튼튼한 체력이 기반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이건 내가 작년 말부터 계속 생각해오던 것이라 많이 생생하게 적혀있다. 현재 이루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세운 나의 꿈과 목표를 공부하기 힘들어 뒤넘고 싶을 때마다 항상 돌아본다. 그러면 꺼져가는 열정의 도수도 빠르게 되살아나 다시금 날 일어서게 만든다. 나에게 정확하고 간결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누구든 공부가 재밌어질 것이라 나는 믿는다. 네, 수고했습니다. 해나. 그냥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게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던 점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강제로 하는 공부와 스스로 하는 공부, 그 결과의 차이를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주니까 더 이해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민성이, 어, 자기 경험을 되게 솔직하게 잘 써낸 것 같아요. 음,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쓴 글들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성이가 먼저 발표했으니까 민성이 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너무 선생님 옮겨 붙이기를 해서 이게 간격이 넓어진 건가? 그 자, 설정에 혹시 가보시면 어떨까요? 음, 줄 간격 인데 같은데. 불간격 내가 175로 줄였는데도 안 줄어도. 우리 음, 너가 썼던 문서에서 내가 옮겨 붙여서 그런가 봐. 자, 어쨌든 민성이가 쓴 글을 봤을 때 아까 이제 해나도 평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볼빨간 사춘기 노래의 가사의 일부를 그 나의 사춘기라는 가사의 일부를 자기가 뭐함으로써 인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갖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가사하고 또 이런 거가 또 이렇게 인기 있는 노래라면 노랫말 자체가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쉽게 와닿는 그런 흥미를 끄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요 내용이 만약 민석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질 경우에 그 효과는 더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끌어다가 얘기하는 것들이 요게 이제 이른바 인용의 힘이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시작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또 이렇게 즐겨. 이게 뭐
그 다른 책에 나오는 멋진 문장을 갖고 인용해 쓰거나 아니면 뭐 속담이나 뭐 이런 명언 같은 걸 인용해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사 아니면 영화의 뭐 명장면 명대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용해 갖고 쓰는 그런 방법들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갖는 위험성,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은 요게 이야기하려는 바와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바가 이렇게 딱 일치해야 이게 효과적인데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겉돈다. 뭐 딴 일을 저기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요 나의 사춘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이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뭐 두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이게 원래 이 가사가 이게 맞아? 원래 이게 진짜 가사 맞아? 그 중간에 조금 중략한 데 있어요. 중간에 원래 가사는 그거 맞고. 근데 지금 쌤이 보니까 이 가사의 흐름이 여기 그러니까 중간에 좀 끊어진 데가 있어요. 아니 여기 부분이 갑자기 이상해. 네? 아니, 거기는 원래 가사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게 흐름이 이 빨간색 글씨는 지금 힘들다는 얘기거든. 근데 검정색 글씨는 예주 안녕. 깜짝 놀랐어 예주. 네? 순서 섞여서. 선생님이 여기 글만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주 네가 보여갖고 아그 놀래라. 어, 그래 예주 어서 와. 예주야 선생님이 그 안 알려줬지. 지난주에 이번 주 과제가 뭔지. 근데 저 아이고. 책도 다 못 읽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래. 친구들 그냥 쓴 거 봐. 오늘은 그러면. 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을 보고서 공부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수필,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민성이가 글 쓴 거를 지금 선생님이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중이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게 빨간 글씨 써놓은 부분하고 검은 글씨 써놓은 부분, 검은 글씨는 괜찮다는 거잖아 지금. 그 회복된 거 회복됐다는 얘기잖아. 그나마 거기가, 아, 어딨냐, 잠깐만요. 이게 노래 가사가, 잠깐만요. 어쨌든 뭐 그래서 노래 가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요 부분에 있어서 이 검은색 글씨 부분들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어쨌든 이렇게 혼란스러워. 그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게 빨간색 글씨로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시선 때문에 괴롭고 부담스럽고 그 부담이 너무나 커가지고 차라리 사라져 버리고 싶을 정도였던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그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부분들인데 요 이야기가 그 뭐 주변의 친구 기대 민석이 같은 경우에 주변에 했던 그런 기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럽고 뭐 이랬던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다면 그것들이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 검은색 글씨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것도 있고 어쨌든 자 그래서 노래 일부이다. 나는 지난주 이틀 동안 중간고사를 봤다. 근데 여기서 뭐는 빼자고? 나는 나는이란 말 아, 빼도 상관없다 그랬어.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나는이란 말을 쓰는데 나는이란 말이 안 들어가.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중간고사를 봤다 하면 당연히 민석이가 봤다고 생각하자 할 거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이란 말은 이걸 안 써주면 뭐 할 때만 누가 했는지 모를 때만 그럴 때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쓸 필요 없다 그랬어. 자,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그런 내 심정은 위 가사와 같다. 공부는 잘 안 되는데 그다음에 공부는 잘 안 되는데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시험에 나와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요 문장도 공부는 잘 안 되는데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 야 공부가 잘 안 되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 읽으면서도 좀, 어, 왜 저따구로 썼지 싶었는데, 어. 말이 이상하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는 더 잘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시험에 나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지. 네, 굳이 이렇게 그쪽이, 바꾸냐.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문맥의 흐름에 맞게
논리적 서술이 맞게 이렇게 그 순서를 바꿔서 써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 망할 것 같다. 주변 친구들 선생님께 이번 시험 망할 것 같다는 말을 하자. 내가 그러면서 잘 보겠지. 기만이다라는 반응이었다. 뭐 얘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얘는 점수 잘 나오겠지. 공부 잘하다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뭐 그렇게 그럴 수 있고 정말로 망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시험 답지가 나오고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딱 하나 제일 공을 들인 수학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점점 나아졌지만 한편으로 학교 가는 날이 무서웠다 해서 요게 사실일 거야. 민성이가 요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야. 하루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점점 나아졌지만 한편으로 학교 가는 날이 무서웠다라고 이게 쓰면 이게 이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 그가 다 갖는 게 진짜거든, 사실이거든. 근데 이른바 글의 효과, 글의 효과를 살리는 부분에서 하루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점점 나아졌지만 하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해? 안심을 해. 그리고 한편으로 학교 가는 날이 무서웠다는 말에 대해서 별로 뭐해? 공감이 안 가. 그러니까 민성이가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고 어디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데 이런단 말이야. 근데 민성이가 나 사실은 괜찮아. 나 뭐 특별히 힘든 거 없어. 근데 아파. 이러면 엄살 떨지 마 이런다고. 그 반응이 뭔지 알겠어, 민성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진짜이긴 한데 네가 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쓰라는 거 아니고 요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하루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점점 나아졌지만을 굳이 뭐해? 쓰지 않고 그냥 이건 빼는 거야. 왜냐면 너가 지금 그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수학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가는 날이 무서울 정도였다. 이렇게 가야 너가 그 수학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얼마나 너에게 큰 충격이었나가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이거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쓰라고 하는 건지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글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진 찍고 여러분들 그 저기 하는 거 뽀샵? 그 뭐 온판을 완전히 바꾸지는 거 아니지만 어디를 더 강조하기도 하고 뭐 저기 하고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글도 이른바 윤색한다. 윤색. 글도 이렇게 더 그 분위기를 더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 찍을 때 심지어는 이렇게 라면 광고를 찍는데 그 회사 라면이 아닌 다른 회사 라면을 갖고 광고를 찍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완전 사기잖아. 근데 거기서 그게 뭐 면발이 쫄깃쫄깃한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그 다른 뭐 색을 바르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뭐야 행위를 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있는 그대로 글을 다 그대로 쓰는 것. 그 사진을 그대로 찍는다고 해서 그냥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는 거 혹시 알아? 그 카페인데 빵과 같이 파는 카페인데 아예 막 건물 한 채를 다 빌려가지고 그 카페를 하는 거야. 그런 카페가 지금 막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컨셉이 있어. 어떤 카페는 막 가면 그 안에 폭포가 막 흐르고 막 울창한 숲이 있어. 그 건물 안에.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제 뭐해?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계룡산 가면 되잖아. 어디 뭐 수통골 가면 되잖아. 그럼 거기에 진짜 폭포가 있고 자연숲이 막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가면 진짜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진짜를 안 보고 뭘 보는 거야? 가짜를 보는 거야, 가짜를. 가짜를 보면서 너무 좋아해, 막 사람들이. 와, 저 폭포 멋지다. 와, 뭐 이게 건물 안에 숲 들어온 거 너무 좋다. 이러고 있더라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럼 뭐해? 진짜 같은 가짜를 더 뭐 한다는 거야?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것을 즐긴다는 거야. 물론 뭐 거기에는 이제 뭐야 바깥에 나가면 벌레도 물고 뭐 땡볕도 내리치고 하는데 커피숍 그 안에는 시원한 에어컨에 그늘도 뭐야 햇빛도 안 쬐고
그리고 자기가 자연을 또 느낄 수 있고 뭐 그런 효과가 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글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들의 방식도 있지만 그것들에서 때로는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윤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글을 더 효과적으로 쓰는 어떤 그러한 테크닉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시험을 왜 보는 거 공부는 왜 하는 걸까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응? 민성이가 지금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글에 있어 보면 처음 부분 시작하는 말.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인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거지. 나중에 잘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흔히 말하는 공부란 그럼 이거는 민성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시험을 잘 봐서 탐나는 데 쌓는 거 바로 공부다. 결국 미래의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 공부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게 참 모순적이다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선 미래의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 공부라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게 참 모순적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성이가 어떤 뭐 날카로운 시각 공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민성이 나름의 어떤 그런 시각들 요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요런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 앞에 이야기만 본다면 사람들이 별로 흥미가 없어. 왜? 이거 뭐 하는 거니까? 너무 빤한 얘기니까. 근데 요 부분을 보는 순간 민성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이런 면이 있네라고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는 거의 기본은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남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그 글이 좋은 글이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부분 좋다고 생각 들어. 사람들은 내가 지금 편하려고 하면 미래에 나는 힘들고 지금 들면 미래에 행복하다고 말한다. 다시 사람들이 읽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미래에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이란 그냥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행복을 모르지 않을까? 라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와 행복을 연결시켜서 민성이가 나름의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부는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니거든. 근데 결국 공부는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건 또 뭔 얘기야? 결국 그럼 너는 결론을 이렇게 낸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막, 아 결국 미래 음, 행복을 위한 일이 주변에서는 그냥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어쩌고 하는데, 음, 지금 상황이랑 미래랑 열심히 겹쳐보면은 그냥 지금 공부를 겁나 해가지고 지금 힘들면은 그게 나중에는 행복으로 돌아올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음.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민성이가 행복이란 그냥 살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행복하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모르지 않을까? 결국 공부는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민석이 나름대로는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은 어쨌든 요거에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행복을 모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건너뛴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지금 힘들면 미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물론 짧게 쓰여졌지만, 지금 참고 하면 뭐 나중에 아까 뭐 해나글처럼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때 행복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논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행복을 모르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되려면 행복도 이렇게 배워야 경험하고 배워야지만이 행복을 아는 건데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복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적 전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적 전개 없이 그냥 이렇게 휙 뛴 느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음, 우리가 공감을 갖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사실 어려운 점이 내 머릿속에서는 말이 돼. 근데 문제는 글을 읽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전달이 되는가?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지금 열심히 뭘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과연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과연 하랑이, 예주, 뭐 해나, 민성이 머릿속에 내가 의도한 그대로 가서 지금 꽂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주 귀에는 B 뭐 이렇게 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사실은 그게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지.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내가 A라고 했을 때 뭐야 해나 귀에도 A라고 정확히 꽂히는 게 뭐 잘 가르치는 쌤이고 물론 뭐 학생도 뭐 잘 배우는 학생이고 그런 것도 이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글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어.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요 이야기 한 가지와 두 번째 이야기. 뭔가를 배워가면 사람들은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공부 또나 또한 발전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차라리 만약에 이 얘기를 쓸 것 같으면 이 글 구성이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공부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서 너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정의로 이야기로 펼쳐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히려 해서 여기에 더 강조점을 뒀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배워가면 사람들은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럼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뭐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이야기 지금 세 문장으로 쓰고 요 세 줄로 쓰고 있는 요 부분은 오히려 더 이게 네 얘기니까 뭐뭐가 아니다가 아니라 뭐뭐이다라는 얘기를 더 충실히, 더 충분히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들이 더 글에 있어서 이렇게 효과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 근데 우리가 많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뭐가 아니다라는 얘기만 열심히 해.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그런데 뭐뭐이다라는 얘기는 정작 별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뭐뭐이다라는 이야기. 뭐뭐이다라는 이야기를 더 충분히 해가는 것들이 글 배치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공부를 딱히 싫어하지 않다. 뭔가를 배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문제 풀면 누가 넘어와서 더 이상 일말의 즐거움 존재한다. 결국 공부는 재미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갑자기 또 여기서 또 이제 뭐야 발전해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야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런가 보다라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갔나 했는데 갑자기 또 뭐라는 거야? 휙 또 공부가 일말의 즐거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또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글이 종잡을 수가 없어, 지금. 민성이 글 같은 경우에. 그 글이 일관된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차근차근 이것이 왜 배치되어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그냥 이렇게 휙 가버린 거야. 그렇다면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아마도 민성이가 글을 정말 그 라이브하게 쓴 거야, 그냥. 생생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쫙 쓴 거야. 그 생각의 흐름대로. 그래서 물론 이제 너가 이제 그 대가 민성이가 글 쓰는 대가면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데 썼을 뿐이야. 근데 그게 이미 완벽한 글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 사람 그냥 말을 그냥 막 술술술 했는데 그 말을 그냥 적으면 그게 하나의 좋은 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무슨 글을 쓸 건지라는 분에서 이게 논리적 전개가 맞는지 구성이 맞는지 이러한 짜임을 기본적으로 짜가지고 글을 써야 이 논리가 탄탄해진다는 얘기예요. 쌤이 요즘에 무슨 책을 다시 쓰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머릿속에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 이 1장은 뭘 쓰고 2장은 어떻게 쓰고 해서 글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주인공 인물을 어떻게 하고 무슨 사건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전체적인 그 틀거리 짜는 작업을 계속 지금 몇 날 며칠째 머릿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틀거리를 갖고 글을 쓸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잘 안 돼 사실은.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써보는 그런 작업들. 안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 틀거리를 바꿔서 자기가 한번 다시 써본다던가 이런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주, 민서이 글 보니까 네. 어때? 어, 왜냐. 본론 들어갈 때, 음, 그, 뭐지? 갑자기 시켜서 그, 당황했어? 아니, 아, 어, 아니, 미래를 위해서 현재 공부를 하는 건데, 아, 현재, 현재 공부를 할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게 참 모순적이다 할 때, 음, 저 문장의 뜻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음. 근데 그 마지막 쪽에는, 그, 일말의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재미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넘어가서 조금, 어. 당황스러웠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오타 아니야 혹시? 결국 공부는 재미없는 것이 아닐까? 재미없는 것이다라는 거 아니야?
일말의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공부는 재미없는 것이다. 재미없는 것이 아니지 않다는 건 재미있다는 뜻이잖아. 민성아. 중간에 문장이 빠졌어요. 아니면 결국 공부는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가 되던가. 없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이제 말이 자연스럽겠지. 그나마 굳이. 근데 어쨌든 그쵸. 요 부분들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들은 민성이가 어쨌든 이렇게 뭐야?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나 거였나? 누구 거였지? 두 번째 해나였어? 하랑이었어? 해나? 해나. 자, 해나 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다. 공부는 왜 하는 거지? 그래서 해나의 어떤 이런 시작은 아주 뭐해? 노멀한, 보통의, 평범한 어떤 그런 시작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성이처럼 시작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평범한 거는 뭐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건 밥이야, 밥. 그냥 맨밥 그냥 제일 많이 먹는단 말이야. 밥에 국에 이렇게 평범하게 제일 많이 먹는다. 어쩌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거 먹는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글들 자체를 매번마다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쓸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냥 평범한 게 그냥 맨밥이 그냥 밥 먹는 게 또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썼고 힘들게 나에게 도움이 느낄 때가 많다. 학원 숙제도 뭐 짜증나 의미 든다. 아 공부에 대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부담을 느낀 적이 있어도 공부에 재미를 느껴본 적은 없다. 이 글을 쓰기에 공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해서 요 얘기는 이렇게 써도 되고 요 얘기를 뭐 해도 되고 빼도 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도 된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거야. 횟집에서 해나가 횟집 주방장이야. 그랬을 경우에 민성이가 여기 회 한 접 주세요 그러면 뭐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회만 이렇게 내주면 돼. 근데 굳이 수족관에서 물고기 잡아오는 것부터 보여주면서 막 목을 막 탁 치고 막 비닐 제거하고 이런 걸 물론 보여주는 횟집도 있어. 근데 굳이 그거 뭐 해줘? 안 보여주고 그냥 완성된 회만 이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야. 주방에서 하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신선한 거예요. 뭐 이걸 알려주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선생님이 이 글을 쓰기에 공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라 했는데 네가 곰곰이 생각했건 안 했건 다른 사람들 별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냥 그 결과가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요 얘기를 쓸 수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느껴본 적은 없다. 나에게 공부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그런 공부에 대한 해나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어, 학생들에게 좀 투자는 공부라고 생각한다. 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성인이 돼서 내가 선택하는 직업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직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인생이 살 수 있게 된다 해서 어쨌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조 문장을 풀어가지고 그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공부는 장점도 많았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는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공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공부다 해서 공부에 관한 이야기 1번, 공부에 대한 이야기 2번 이게 또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뭐 열정을 항상 발견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면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성적을 위해 공부를 해왔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가 또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에 대한 해나의 정의, 두 번째는 과거의 자신의 공부라는 부분들. 그래서 누군가 시키는 대로 성적을 위해 공부, 성적을 위한 공부에 대한 자기 고백들, 학원 숙제 문제 풀었다, 빨리 실증이 나고 힘들어 지치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 앞으로 나의 공부. 먼저 난 끈기가 필요하다. 뭐 빨리 포기하고 금세 공부를 열정을 잃었다. 안다. 나만의 공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은 어쨌든 앞으로 나의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하고 싶은 공부하는 것은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면 시험 보고 승진을 매긴다. 학생이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면 평가를 받는 당연히 스트레스 공부를 싫어하게 된다. 아, 공부 말고 공부의 이유를 깨닫고 나를 위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글의 구성이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말.
해당되는 문제제기,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쓴 거야. 그 다음에 공부에 관한 자기의 미래를 위한 투자, 성장할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과거의 자신의 공부, 앞으로의 자신의 공부. 뭐 이런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부분, 광요에 의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요 이야기는 결국 여기, 과거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 성적을 위해 공부를 했던 요 얘기잖아, 요 얘기. 그럼 차라리 요 부분은, 여기 부분에 차라리 오는 게 좋겠, 와서, 어? 이것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뭐 이렇게 즐거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요 순서를, 요 부분이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나요. 지금 쌤이 왜 요 부분을 바꾸자고 하는지 알겠어? 그 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하더니 갑자기 다시 지금의 사회에는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네가 했던 과거의 공부 이야기로 이렇게 다시 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래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 역시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지. 오히려 그래 자연스러운 흐름상.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 빼놓고는 글이 이렇게 글의 전체적인 짜임 구조가 안정적으로 쓰여진 부분들 그런 점들은 해나의 글의 장점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문단 구별을 해가지고 이른바 뭘 지금 해나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 이런 점들은 해나가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주 해나 글 보니까 딱 처음에 읽을 때 문단 구별이 엄청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음, 그, 딱히 찝을 만한 곳은 없긴 한데, 안정적인 만큼 조금 일반적이라 가지고, 뭐냐, 딱히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예주가 지금 말했던 안정적인 것이 갖고 있는 좋은 점. 아까 밥 먹으면 무난해, 무난. 근데 아까 지금 예주가 말했다. 하지만 대신에 이제 뭐 하지 않다는 거야? 특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결국 자기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 갈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자기 본 바탕이 무난한 사람들은 무난한 글을 쓸 수밖에 없어. 어? 그에 비해서 자기 뭐 고민과 갈등과 뭐 폭풍우를 만나던가 뭐 이런 또 뭐가가 있어야 그것 안에서 또 이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또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이 책을 쓴 사람도 보면 일부러 이른바 드라마틱하게 쓰려고 처음에 내가 자기가 뭐였다는 거야? 꼴통이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반전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는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 뭐 그러다 보니 그래야 이제 사람들에게 좀 더 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극적이기가 쉽지가 않은 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 뭐 그럼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백반은 백반 나름대로 밥은 밥 나름대로 어떤 것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독특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기본은 가는 또 그러한 또 맛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랑이글. 자, 하랑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단어들을 이제 4번 되풀이함으로써 강조, 효과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도 이제 문장 표현한 어떤 그런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찾아보았다 해서 이른바 사전적 정의로 시작하는 것들도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서 흔히 즐겨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냥 사전 찾아갖고 사전적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거. 이것도 시작하는 어떤 그런 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써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즐겨 쓰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가 친구들 우리가 함께 글을 보는 거에 좋은 점은 이런 걸 배워두는 거야. 아, 이렇게 사전에서 뜻을 갖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구나. 민성이처럼 대중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인용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시작하는 방법들을 배워서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건가,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뻔한 적이 아니라 철학적인 뜻에서 공부를 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을 바꿔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까 해서 지금 이제 하라이 같은 경우는 아까 해나보다 훨씬 더 심한 거지. 해나는 손님한테 뭐 요 생선 갖다가 내가 지금 회 떠드릴게요 라고 생선 보여주고 가서 회를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정말 하랑이는 이제 내장 바르는 것부터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생중계로. 내가 지금 칼로 목을 치려고 그럽니다 막 이러면서 생중계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자기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뭐 한 거야? 다 써주는 거야. 이런 글쓰기도 있어. 자기의 의식의 흐름을 다 보여주는 글쓰기. 근데 선생님이 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하랑이하고 아마 예주가 이런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글쓰기를 자주 쓰는 것 같아. 여태까지 그 몇 번의 글을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특성인데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고 좋은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글들에서는 굳이 이제 뭐해? 그런 의식의 흐름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내 글을 더 그럼 진솔하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더 효과적이에요. 내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반면에 공식적이고 뭐 이렇게 그 좀 신뢰감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내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 이른바 그 뭐야 홈나 보이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젓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꼬리에 머리 터져갈 때쯤 나의 답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다 뭐하다는 거야 사실은. 드러내도 상관없다는 거야. 전체 글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글 맛은 또 달라지지. 글 맛은. 근데 이제 이 글의 목적이 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는 공부가 무언가에 대한 하랑이의 생각을 엿보는 것들이 있는데 하랑이가 이 글 쓰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나까지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고 하는 이유들은 결국 이 글이 하랑의 생각을 쓰자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분명히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 내리고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하랑의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흐름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건데 그동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야. 근데 이제 하라기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게 난 공부라고 생각한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해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랑이는 글을 전개를 하고 있는 거야. 나쁘지 않아.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쓰는 것들도 가능한 거지. 내가 그렇게 실천했고, 나는 생각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나 자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한 공부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면에 이제 그 반대 사례 같은 경우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한 또 자기 주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긍정적인 사례, 부정적인 사례를 다 들어서 쓰고 있는 점들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라고 이제 자기 주도성이 그럼 어떻게 확보되느냐?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간 점.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만드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찾는 것이 어떤다. 이거 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는 뭐 서울대생한테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돼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건 하나만 하는 말도 뭐야 뻔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런 대답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 그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가 의지를 가져야 되지. 뭐 의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해서 하랑이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좋은 글이란 얘기지. 그냥 자기주도적으로 해.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게 뭔데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이런 점에서 결국은 그만큼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글로 표현될 때 그런 글들이 좋은 글이 된다는 거지. 자, 내가 무엇을 할 때 같이 기대되는지 자연스럽게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꿈과 목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면서 했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목표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자기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서 구체적 사례 들어서 이제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쓰고 있는 것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작년 말부터 계속 생각해 오던 거라 많이 세세하게 적혀 있다. 이거 뭔 말이야 이거는? 어, 이건 내가 작년 말부터 계속 생각해 오던 것이라 많이 세세하게 적혀 있다. 뭐가?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조금 많이 생각했다라는. 이 글을 쓰기 뭐야 요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게 우리 가리키는 말이잖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건이 가리키는 게 뭐 그림 그리고 뭐 체력기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하고 뭐 요걸 말하는 건지 뭐 세세하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적혀 있다는 건 네가 무슨 다른 공책에 뭐가 적혀 있다라는 거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어쨌든 요 문장은 두 가지 아까 이거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문장 자체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뚱맞은 흐름상 이 문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고 현재 이루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세운 나의 꿈과 목표는 공부하기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항상 돌아본다. 그럼 아마 선생님이 여기까지 다 읽어보면 네가 무슨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뭐 나의 뭐 꿈노트가 있기 때문이다. 내 꿈노트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여야 오히려 이 흐름이 뭐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꺼져가던 열정의 불씨도 되살아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한다. 나에게 정확하고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누구든 공부나 재밌어질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나에게 정확하고 간절한 꿈과 목표. 여기서 지금 계속 나에게 하다가 나에게 정확하고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럼 여기서 나는 우리는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해? 화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갑자기 누구든 공부가 재밌어질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는 또 화랑이잖아. 근데 누구든 공부가 재밌어질 거라고 한다고 보면은 지금 화랑이 너한테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으면 예주, 민성이, 해나가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 말한 나라는 표현이 뭐 각자에게 라던가 뭐 바뀌어야지 이 말이 각자에게 정확하고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누구든지 공부가 재밌을 거지라고 뭐 나는 믿는다 써도 되고 뭐 나는 빼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도 뭐 이야기가 어쨌든 끝 마무리 부분들이 어쨌든 이야기 전개상에서 왜 이렇게 끝나지라는 부분들도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서둘러 끝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례들을 쓴다던가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하랑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주. 네. 일단은 사랑이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에세이라운 느낌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 처음에 공부하고 물음표 나오는 게 그 문학책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듯한 표현이라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음. 자, 우리 예주에게 공부란. 저한테 공부요. 너에게 공부란 뭐야? 어, 어,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예주가 뭐 이게 글쓰기 숙제를 떠나서 어쨌든 예주가 공부를 뭐 계속 지금 현재 막 학생을 배우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강제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뭐 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민성이는 현재가 즐겁지 못하다라면 현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소용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 현재도 공부가 뭐해?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하고 있는데 아마 민성이가 이 책이 귀에 잘 안 들어 눈에 잘 안 들어오나 보지 설득이 안 됐나 보지 네. 공부는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사실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면 공부 중요한 거야, 공부 좋은 거야, 공부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별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그 선생님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공부가 뭐지? 난 왜 공부를 했었지? 내가 그리고 뭐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였지? 라고 생각하고 뭐 지난주에도 선생님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라는 것들이 학과 공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학과 공부 외에 사실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공부고 사기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고 나중에 여러분이 재테크 잘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고 옷 잘 입는 것도 공부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 위생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 이런 거 하나하나 그다음에 뭐 나중에 수행 같은 경우는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잘 가져갈 건가 여러분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건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거두되는 것들이 없고 또 그걸 어떤 사람들은 잘 해내는 사람이 있고 서툴러 가지고 어려워서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공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학과 공부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한정돼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학과 공부는 전체 공부 중에 일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홀하다 소홀히 한다 이것들이 아니라 학과 공부가 갖는 또 이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제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아까 이제 누가 하랑이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했나 근데 뭐 그런 꿈 뭐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또 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오히려 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꿈을 중심으로 오히려 집중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어. 왜냐면 꿈이라는 게 나중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산에 간다고 생각하고 산에 갈 준비하고 막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산에 가고 싶지 않고 바다로 가고 싶어. 이러면은 내가 산에 갈 준비 해가서 수영 같은 거 안 배워놨으면 바다 가고 고생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우리가 모르니까 공통의 요소, 어딜 가든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 공통의 요소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학과 공부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아까 해나가 썼듯이 학과 공부를 잘해두면 어쨌든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가서 그 것들을 기본으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좀 이렇게 잘 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난 분명히 100%난 산에 갈 거야. 그럼 굳이 뭐 배우느라고? 수영 배우느라고 시간을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허비할 필요 없다는 거지. 난 그냥 산에 가는 거에 난 집중을 난 하면 되는 거지. 난 반대로 난 뭐야? 난 바다에 갈 거야. 그 무슨 뭐 로프 타기 뭐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 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과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기본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또 이렇게 적정하게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또 하나의 공부야,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그런 공부들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뭐, 민석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려면, 학과 공부할 때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뭐 결론 내린 사람은 어쩔 수, 다른 행복을 찾아가면서 가든지,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고, 아니면 가장 현명한 사람들,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에서 그나마 아, 행복할 수 있었으면 행복 안 하더라도 최소한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면 이제 제일 힘든 거지. 지긋지긋해서 불행하면 너무나 힘든 건데 견딜만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주는 뭐 글쓰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한번 너가 너스로도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은 어차피 너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이 책은, 이른바 이 책도 커다랗게 말해서 자기계발서라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책, 남의 어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 건가,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 건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또 읽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라는 책이야.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라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불편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할 겁니다. 아, 안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불편한 진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쌤이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중간고사 끝나고 이런 말을 했대.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이런 아, 말을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미친 해야 그랬어. 되기는, 어? 해야 되는 건 맞긴 해요, 사실. 야, 그래도 중간고사 끝났으면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짓이 없죠. 한 달 한순간 정도는 놀아도 되는데. 한 달 정도 놀아도 되는 거야, 얘죠? 어이, 멋있어. 어쨌든, 그러고는 싶어요. 그러고는 싶어. 자, 어쨌든, 시험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볼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번 지나간 거니까, 이게 또 위로가 되는지 오히려 절망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툴툴 지나간 일 잘 털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쨌든 또, 5월달, 어린날 있잖아. 어린날은 몇 살 때까지다? 18. 18. 18세까지야. 만 18세까지 어린날은. 부모님이 초등학생 끝났으니까 어린날 끝났다고 하면 아니라고 그래.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 독서교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안녕히 많았습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